북한 당신이 전에 들어본 적 없는 흥미로운 비밀. 북한이 언급될 때 많은 사람들은 신문과 책에서 접한 정보만으로 그 나라를 알고 있지만 과연 그 나라 사람들의 실제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일부 방문자들은 북한에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전합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규칙과 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책과 미디어에서 그레이엄이 김일성의 독특한 정치적 리더십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의 실제 삶은 어떨까요? 북한에서 권력은 단순한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가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김일성이 나라를 세운 이후 권력은 3대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 그리고 지금은 젊고 강력하며 야망 있는 지도자인 김정은에게로. 김정은은 단순히 국가의 수장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 원수, 그리고 국가 안보의 전략적 천재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경호팀입니다. 25,000명의 대규모 경호팀은 철저히 선발되고 집중적으로 훈련됩니다. 이 경호원들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방패입니다. 김정은의 리무진 옆을 수십 명의 경호원이 뛰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완벽한 검은 정장, 전문적인 이어피스, 그리고 놀라운 동기화된 동작으로 그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자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화합니다. 이 경호원들은 김정은과 키가 맞고 뛰어난 시력과 비범한 전투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선발됩니다. 그들은 김정은 근처에서만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그룹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트 팀에 합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최고의 인재들만 선발되며 그 대가로 그들은 주택, 생활비 지원, 그리고 가족에 대한 보호라는 소중한 특권을 받습니다. 비록 김정은은 철저히 보호받고 있지만 그의 무자비한 성격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숙청에 관한 이야기들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13년에 그의 삼촌을 처형한 사건부터 회의 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고위 관료들을 사형에 처한 일까지,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인구 2,500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군인 수는 13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숫자는 인구수를 고려했을 때 그 자체로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56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이 준비되어 있어 북한은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요새와 같습니다. 북한에서 군대는 단순한 방어의 의미를 넘어서 권력과 불패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매우 강력한 기계와도 같습니다. 밀집된 포병, 탄도 미사일 잠수함, 그리고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는 미국조차 무시할 수 없는 핵방패를 형성했으며 북한의 공격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인 일본에까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전통적인 전쟁에서만 강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가상 세계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는 북한 정부의 전략적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은행에서 수억 달러를 훔치거나 전 세계 주요 조직을 해킹하는 대담한 사이버 공격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에서 얻은 재정적 이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지도력과 그의 사치스럽고 거의 믿을 수 없는 생활에 대한 스릴 넘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고급 슈퍼카에서부터 철도 위의 이동 요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것은 지속적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하려는 한 남자의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소문에 따르면 김정은의 비밀 차고에는 페라리, 쉐보레 카마로, 심지어 장갑차로 개조된 메르세데스 벤츠 풀만 같은 상징적인 슈퍼카들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차량들이 여러 차례의 제재를 우회하여 그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유럽을 거쳐 아시아를 지나 바다, 철도, 심지어 군용 화물기까지 이용해 이동한 복잡한 경로를 따릅니다. 이 차들은 단순한 사치의 상징이 아니라 북한의 복잡한 운영 네트워크를 증명하는 예시입니다. 하지만 슈퍼카가 전부는 아닙니다. 김정은의 교통수단에서 진정한 스타는 전설적인 장갑차 열차입니다. 이 열차는 그 존재만으로도 수많은 음모론을 낳을 정도로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이 열차는 녹색 페인트와 노란색 줄무늬로 꾸며져 있으며 두꺼운 장갑과 핵공격을 견딜 수 있는 환기 시스템으로 보호됩니다.
각 객차는 고급스러운 생활 공간과 미식가를 위한 주방, 심지어 김정은의 리무진을 실을 수 있는 차고까지 맞춤 제작되었습니다. 매번 이동할 때마다 이 열차는 최소 2대의 다른 열차에 의해 호위됩니다. 하나는 선행하여 선로를 점검하는 정찰 열차이고 다른 하나는 후방에서 호위하는 열차입니다. 김정은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1985년에 제작된 소련제 항공기인 IL-61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다른 지도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고전적인 상징이며 구형이지만 이 항공기가 이륙할 때마다 세간의 이목을 끕니다.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독특한 취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그는 NBA 스타 덴니스 로드먼을 북한에 초대해 비밀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로드먼은 김정은의 개인 섬에서 보낸 일주일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러운 휴가 중 하나로 묘사했으며 그곳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고급 시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슈퍼카와 장갑차 열차에서 덴니스 로드먼과의 기이한 우정까지 김정은의 삶의 모든 조각은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그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무적의 권력의 상징임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일까요? 세상은 여전히 그에게 매혹되고 있으며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결코 오래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나 권력 투쟁을 잠시 제쳐두고 북한에서의 신비롭고 매력적인 삶의 리듬을 탐구해보겠습니다. 닫힌 커튼 뒤에는 엄격한 규율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가 있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단순함이 가득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에서 자전거가 지배적인 교통수단으로 모든 구석을 차지하며 가장 흔한 이동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사람들은 날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국가의 근면한 정신을 상징합니다. 한편 현지에서 제작된 위류가 대세를 이루며 간결하지만 우아한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남성들은 단추를 꽉 채운 셔츠를 선호하고 여성들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어 이 땅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푸르른 계단식 밭 가운데에는 상징적인 예술 작품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붓을 든 노동자의 동상으로 지적 힘과 국가 발전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속적인 기여를 상징합니다. 이 이미지는 혁명적 이념을 상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에게 깊은 자부심의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이곳의 삶은 단지 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날을 일하는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사람들은 고전적인 소련 영화를 즐깁니다. 북한은 소련 영화의 천국처럼 소련 시대의 작품들이 여전히 정기적으로 상영되며 독특한 향수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곳의 개인적인 삶 또한 흥미로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늦추는 경우가 많으며 평균 결혼 연령은 약 30세입니다. 노인들은 특별히 잘 돌봄을 받으며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며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특수한 주택에서 거주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향락대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그룹의 여성들은 고위 관료들, 특히 김정은의 개인적인 오락을 위해 신중하게 선발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북한의 첫 부인과 관련된 특권, 호화로운 궁전, 그리고 이에 대한 소문들은 그 자체로 신비롭고 매혹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며 그 진위 여부는 누구도 완전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제 방문객들이 운 좋게도 허락을 받는다면 그들은 역사와 수십 년의 긴장이 얽힌 비무장지대 DMZ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로 터널에서 판문점 관측소까지 이곳은 단순한 분리선이 아니라 한반도의 갈등과 희망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특유의 고립으로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은 단순함, 신비로움, 그리고 사치가 어우러져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합니다. 누가 그 커튼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밝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선전 활동에서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남북한의 경계 지역에 세운 가짜 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항상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두 나라는 갈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250km에 걸쳐 4km 너비의 완충지대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안에는 흥미롭고 주목을 끄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바로 강력한 인상을 주기 위한 목적의 가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기정동 또는 평화마을로 불리며 북한 정부는 이를 학교, 병원, 유치원 등이 갖추어진 완전하게 개발된 마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실제 마을이 아니라 번영하고 강력한 사회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선전물입니다.
실제 주민은 없으며 몇 명의 직원만이 마을을 유지하고 있으며 건물은 내부 없이 예쁜 외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밤마다 밝게 불을 켜두어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커뮤니티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흥미롭게도 이 프로젝트는 남북 간의 예기치 않은 대립을 일으켰습니다. 마을의 확성기에서 다른 나라들을 비난하는 애국적인 노래와 메시지를 방송하자 한국은 빠르게 반응하여 자국의 확성기에서 K-팝 노래를 틀었습니다. 그렇게 음악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음악은 예상치 못하게 창의적이고 유머러스한 선전도구로 변모했습니다. 이 음악적 대립은 독특한 경쟁으로 발전하였으며 양측의 무한한 창의성에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북한은 신비로운 땅으로 누구나 감탄할 만한 자연의 경이로움과 문화적 보물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금강산입니다. 이곳은 북한 동북부에 위치한 특별한 보석으로 구름을 뚫고 솟은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계곡, 맑고 깨끗한 시냇물은 방문객들을 숨이 막힐 듯한 아름다움으로 사로잡습니다. 금강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한때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드문 장소였던 금강산은 여전히 화합과 희망의 상징으로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2008년 정치적 긴장으로 방문이 중단되었지만 금강산의 매력은 여전히 계속해서 존재하며 통합의 지속적인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외에도 북한의 수도 평양은 뛰어난 건축물과 역사적인 유산을 자랑합니다. 북한의 정치 사상을 상징하는 주체탑에서부터 국민들의 불굴의 정신을 기념하는 거대한 승리의 아치까지 모든 구조물은 국가의 자부심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평양의 중심인 김일성 광장은 단순한 행사 장소를 넘어 사람들의 문화와 삶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박물관과 기념물들은 방문객들에게 역사를 통해 북한의 끈질긴 정신과 의지를 연결해줍니다. 그 이상으로 이 땅은 아직도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를 풀어낼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웅장한 겨울 풍경을 자랑하는 미강 스키 리조트는 눈 스포츠 애호가들의 천국입니다. 고대 고려 왕조의 건축과 문화적 보물을 간직한 카이송은 찬란한 과거로 향하는 시간 여행을 제공합니다. 만약 휴식을 원한다면 오논의 해안 지역은 맑고 푸른 바다와 고운 백사장, 신선한 해산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북한의 또 다른 모습을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기장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한 평양의 5.1 경기장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건축적 성취이자 국가의 힘과 신비를 상징하는 부인할 수 없는 상징입니다. 1989년에 건설된 이 경기장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경기장으로 15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매그놀리아 꽃처럼 디자인된 이 경기장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번영을 상징하며 평양의 중심부인 대동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경기장이 아니라 이 경기장은 북한의 연내 스포츠 축제와 같은 대형 행사들을 개최하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이 장대한 공연들은 동기화된 춤과 체조 공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사마다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기장은 1995년 프로레슬링 대회나 제13회 세계 청소년 학생 축제와 같은 주요 국제대회도 개최한 바 있으며 177개국에서 22,000여 명의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이곳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경험하면 그 규모와 웅장함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5.1 경기장은 그 거대한 크기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도자들이 고위급 관계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 행사마다 지도자들을 위한 구역은 철저히 경호되며 이는 권력과 공식성, 존경을 발산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경기장에서 열리는 연내 아리랑 대집단체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북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을 표현하는 중요한 행사로 다채로운 체조 공연과 춤이 김일성 전 북한 대통령에게 헌정됩니다. 이 경기장은 북한 사람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충성과 경의를 담아내는 상징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북한은 광고가 드물고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유명한 국제 브랜드를 담은 광고판이나 상업 광고를 볼 수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구 제품들은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 정부는 외국 제품의 유입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서구 가치관과 소비 문화가 북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침투하여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국내 제품들이 우선시됩니다. 이러한 로컬 브랜드는
단순히 특별한 제품이 아니라 자립의 상징으로 국가와 정부에 대한 충성을 나타냅니다. 북한의 광고는 단순히 쇼핑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정치적 선전입니다. 모든 메시지와 이미지는 국가 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이도록 원하는 이념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식습관을 상상해보세요. 엄격한 제재와 자급자족 정책을 고수하는 북한은 완전히 다른 요리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입 식품은 여기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외국 음식을 접하거나 다양한 국제 제품을 사용할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대신 그들은 대부분 쌀, 감자, 채소와 같은 국내 제품에 의존합니다. 이는 닫힌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간단한 식품들이죠. 이 나라의 대표적인 요리이자 국민들의 자랑거리는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는 전통적인 발효 채소 요리로 북한의 요리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김치의 독특한 맛은 음식 애호가들을 매료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흔한 음식이지만 소고기나 닭고기를 맛보는 것은 진정한 사치입니다. 이 고기들은 희귀하고 비쌉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먹을 수 있어 사회에서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음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요리 문화 뒤에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선택된 폐쇄된 사회에 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급자족 정책은 음식 공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외부 영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은 고급 음식에 대해 궁금하거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 안에는 내부자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4월 15일, 화 김정일 2월 16일 의 생일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한 해 중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엄숙하고 경건하며 자부심이 넘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날들은 사람들에게 리더들의 기여를 기리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리더들이 세운 가치들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변함없는 충성,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매년 이날이 다가오면 북한의 분위기는 특별해집니다. 전국 곳곳에서 성대한 퍼레이드, 인상 깊은 전시회, 화려한 공연들이 열립니다. 온 도시가 열정과 존경의 물결로 가득 차며 모든 시민들은 엄숙한 제스처와 행동을 통해 리더들에 대한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충성을 강화하고 최고 지도자에 대한 변함없는 신념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의식적인 행사들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이러한 명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행사에 참여해야 하며 모든 행동을 통해 존경과 충성을 표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신성한 날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곳 사람들은 모든 것이 철저히 규제되는 가운데 진정으로 자유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명절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자국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충성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까요? 북한은 모든 것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나라로 특히 통화 시스템에서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북한원은 국가의 공식 통화지만 국제 방문객들은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미국 달러나 유로와 같은 외화를 가지고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화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화는 제한된 구역에서만 허용되며 모든 거래는 철저히 감시됩니다. 이는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사이에 큰 격차를 만들며 북한 사람들이 글로벌 경제에 접근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통제는 단순히 통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또 다른 놀라운 방식으로도 두드러집니다. 바로 리더들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입니다. 북한 사회에서 리더들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며 그들에 대한 비판이나 질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김정은과 과거의 리더들에 대해 누구도 비판을 하거나 불만을 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초상화는 공공 건물에서부터 개인 가정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중요한 조건은 모든 시민이 이러한 초상화에 대해 절대적인 존경을 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갈 때 고개를 숙이거나 리더들의 초상화 앞에 설 때는 엄숙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존경을 표하지 않거나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항상 긴장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리더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심은 북한의 복잡한 모습을 형성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규제되는 나라로 비판이나 자유의 공간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엄격한 규범과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하는 사회입니다. 북한의 교육 체계는 단순한 학습 방법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권력의 도구입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일반적인 과목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 자부심을 내면화해야 하는 독특하고 변함없는 이념을 받아들이는 폐쇄적인 시스템입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수업과 과목이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가르침과 그들의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를 포함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첫날부터 철저한 커리큘럼에 익숙해져야 하며 공산당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리더들에 관한 수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모든 학생은 리더들의 업적에 대해 세부 사항까지 암기하고 그들의 이념을 존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론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교육은 강한 비학문적 활동 강조가 있으며 주로 스포츠 대회와 예술 공연을 포함합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신체 발전이나 예술적 재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상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개인이 아무리 작더라도 자신이 더 큰 사회의 일원임을 이해하게 하여 모든 행동이 당과 지도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주도록 합니다. 이런 교육 체계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성장하고 독립적인 아이디어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북한은 또한 전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달력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은 주체 113년으로 김일성의 생일인 1912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주체 달력은 김일성이 사망한 후 3년이 지난 1997년부터 사용되었으며 그 이후 북한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최근 북한은 작은 변화를 통해 국제 방문객들이 평양에서 음력설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하늘을 밝히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환호하는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주요 거리에서의 축제 분위기는 이 폐쇄된 나라에서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새해를 축하하는 동안 김정은의 연설은 항상 중심이 됩니다. 밝은 색의 정장을 입고 그는 북한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국가의 핵 강점을 강조하고 핵 단추는 항상 내 책상 위에 준비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체 달력과 북한의 특별한 의식들은 김씨 가문에 대한 충성심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독립성과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완전한 차이를 확인시켜줍니다. 모든 생활이 엄격한 규제에 의해 관리되는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노동 시스템은 외부 세계에서 보기에 특히 독특하고 놀랍습니다. 여기서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개인적인 야망을 추구하는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시민은 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노동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업은 개인의 열정이나 관심에 따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대신 국가는 국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진 산업에서 일해야 합니다. 직업은 제조 공장, 고수익 농장,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등에서 일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은 정부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의 형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책임의 일환입니다. 선택하거나 거부할 자유는 없으며 권위가 제시한 지시사항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만이 존재합니다. 북한에서 살고 있다면 일이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충성을 다하는 위대한 사업에 대한 기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북한에서만 존재하는 몇 가지 독특한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치적인 국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